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인 가구 얘기 나왔죠. 아까 질문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에 파생된 또 좋은 주제가 생각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1인 가구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계시죠. 예. 뭐 1인 가구 사는 게 좋죠. 사실 뭐 지금 사시는 분들 많은데 만족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혼자 살아서 이제 불편한 것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인프라 같은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일단 혼자 살면 좋은 게 뭐예요?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새벽에 오든 뭐 아침에 오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지금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1인 가구 이제 숫자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관련 컨텐츠도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맹점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모두 1인 가구가 다 똑같이 하는 거라고. 보통 혼자 살면 다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이제 모아놓은 돈에 따라, 주거 환경에 따라 첨예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첨예하게. 그래서 뭐 1인 가구 사는데 괜찮게 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인 가구 많아지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좀 안 좋은 얘기인데 할게요. 일단 청년 구독자의 증가. 요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거는 수도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도권과 서울이 많이 가요. 서울이 특히 유독 심각해요. 물론 고독사는 전국 어디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분포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한강 이남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장년이 많죠. 중장년 고독사가 대부분인데, 청년 고독사는 유독 서울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1인 가구 많아지면 뭐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잘 살지 못하는 분도 생겨요. 1인 가구 문제가 뭐냐면 고독사가 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혼자 살면 옆집 누가 사는지 몰라요. 위아래집 누가 사는지 몰라. 보통 고독사가 왜 고독사가 되는지 아세요?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되는 거야. 분명히 누가 죽었는데 빨리 발견되면 뭐 온전한 상태로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발견되냐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뭐 썩는 냄새가 난다 해가서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하겠죠. 집주인이 올라가겠지. 옆집에 문 두드리는 인기척이 없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안 받아. 세입자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하다. 나가는 적이 없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네. 소방서 와가지고 문 따가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상태가 안 좋죠. 보통 이제 시체가 썩고 구더기가 이제 생길 정도면 죽은 지 한 일주일은 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 갔을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좀 심각해요,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이미 유튜브 같은 검색하시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사실 나이 먹고 혼자 죽는 거는 사실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고 혼자 죽는 거는. 원래 나이 먹고 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노인 돼가지고 고독사 되는 건 사실 뭐 그분들한테 안타깝지만 살 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 아직 기회도 많고 시간이 많잖아. 예.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안타깝게 뭔가 이제 좀 그런 사례를 보면 마음이 안 좋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사실 안 다루고 싶은 건데 요즘에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고독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특수청소 같은 거 직업도 알려지고, 그분도 유튜브 활동하시면서 이런 청년 고도사 현장 같은 거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각종 방송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이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여러분도 인지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물론 혼자서 건강하게 살면 사실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인 가구 빈곤의 증가. 요것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뭐 1인 가구 살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이 그런 얘기인데, 생각보다 빈곤하게 사신 분들 꽤 많아요 이게. 예. 1인 가구 많이 못 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1인 가구 사는데 뭐 한 연봉 5천만원 본다 그러면 상위 한 10% 내외예요 1인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1인 가구 살고 있는 거지, 막상 이렇게 미래를 도모하면 제대로 살고 있는 분들 많지가 않은 거야. 특히 이걸 남녀를 구분해서 하면, 여자분들은 좀 이런 말씀이 그렇긴 한데 절대다수가 그냥 사는 것만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뭔가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기본 생활 비용도 이제 해결 안 되는 분도 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혹시나 직장을 못 다니게 되면 그러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세전 207만원이거든요 207만원 5월 207만원. 많은 돈이 아니죠. 세금 때문에 한 190만원 정도인데 190만원 안 돼. 한 188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이제 남녀 구분 지으면 또 격차가 심해지죠 이게. 물론 200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200도 못 보는 사람들 많다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200도 못 본다는 얘기 뭐예요? 그 생활을 하는 걸 끝나는 거예요. 돈이 저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청이 나온 작년 기준들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는데 1인 가구 빈곤율을 보면, 이거 제가 외워놨거든요. 남자도 생각보다 낮진 않아요. 남자도 낮진 않은데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34.5%, 5% 정도 되고 여자가 55.7%예요. 이건 정확하게 기억나. 여자가 좀 많이 높죠 이게. 남자도 낮은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인 가구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 미래를 제대로 도모하고 여유있게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 1인 가구 더 늘어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제대로 사는 분들 더 많아지지 않겠지.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아닌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생각보다 1인 가구 사는데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앞전에 우리 누구야, 문월권님이 얘기하는 1인 가구가 이제 뭐 정신병 그리고 우울증 유발이 높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 빈곤이 높다는 거는 이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여자 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인 가구의 절대 다수는 뭐예요? 네, 월세입니다. 월세로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히 이 월세 값은 올라갑니다. 월세 값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 부담이 더 심해집니다.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매매값이나 뭐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데 정작 월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뭐 월세 사신 분도 아실 거예요. 옛날이면 뭐 30이면 구할 수 있는 집이 지금 뭐 40 받고 막 그래요.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더 올라가겠죠 이게. 근데 집주인 입장에선 또 올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도 지금 이제 이 건물을 대출받아 샀단 말이에요. 4,000원 고맙습니다.
대출받아 샀기 때문에 그분도 원금 이자를 갚아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월세 살다가 뭐 수도 동파되고 물 안 나오고 뭐 보일러 고장 나가면 누구 불러요? 집주인 부를 거 아니야. 그럼 그분들이 직접 고칩니까? 못 고치지 않습니까? 업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 부르면 공인비도 오릅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자기들 고칠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그럼 자기들이 이제 그 돈 나가는데 당연히 월세비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서울도 많이 오르겠지만 이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도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정 수요가 있거든요. 광역시도 생각보다 수요가 많거든, 월세 수요는.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월세 수요는 생각보다 많아요. 야외선님 5,000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살아가는데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 많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1인 가구 소득이 그렇게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된다. 내가 벌이가 좀 된다. 그러면 살아도 돼요. 그러면 뭐 나가는 돈 다 차치하더라도 저축이 되니까 나중에 뭐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 1인 가구 말로는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저축이 안 된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저축이 안 되는 분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왜 1인 가구가 전세 사기 당하겠어요? 왜 당했냐면 월세 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맞죠? 그러니까 왜 전세 사기에 취약하냐면, 물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월세 값에 대한 부담을 다 느끼고 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주구장창 계속 월세 내면 돈이 제대로 안 모인다는 걸 다 직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자가 대출받아서 가면 그래도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고 월세에 나가는 돈을 절약해서 돈을 더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노리안이도 그런 목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월세로 가겠지. 그러니까 월세 수요는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수요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 서울이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서울의 인구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1인 가구 더 많이 늘었어. 1인 가구.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는 것. 서울의 대부분의 1인 가구는 그냥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예요. 거의 전부 다 월세야, 월세. 그리고 월세 사람들 더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 수요가 객관적으로 많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어떻게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지? 올려도 들어올 사람은 살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서울에 보면 막 정말 집값이 나는 뭐 창고 같은 집도 막 비싸게 받잖아요. 그 개조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드리고 싶은 거는 1인 가구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인 가구 살더라도 내가 나갈 수 있는 비용 같은 거 적절하게 고려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능력이 안 되면, 벌이가 많지 않으면 1인 가구 사는 건 고민해 보셔야 해요. 특히 여자분들.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여자분들 1인 가구 사는 분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가난하게 삽니다. 빈곤하게 산다거나 제대로 못 살아요. 그냥 살고만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된 문제는 뭐냐면 살고만 있지 나중에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서울뽕이 찼다고 서울 가야겠다 마음 먹지 마시고요. 서울 가도 뭔가 괜찮은 직장, 보수가 괜찮은 직장을 갈 게 아니라면, 부모님 서포트할 게 아니라면 가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괜히 갔다가 진짜 돈도 못 먹고 나이만 차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